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의 전재균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시 한 편 소개시켜드리고 본 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이 새벽 출근길, 정상미님의 시입니다. 새벽 출근길, 정상미. 간다. 오늘 또 간다. 간다. 오늘 또 가야만 한다. 오늘 또 가야만 하는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다. 차디차게 얼어붙은 새벽 하늘과 맞닿은 길이지만 차가운 공기 속으로 끝없이 즐겨있는 초록 신호등. 그것이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온통 캄캄한 이 길이지만 나를 평온하게 하는 이 초록불. 그 틈을 타 재빠르게 지나간다. 가고 있다. 나는 가고 있다. 나의 생활을 위해, 오늘 하루 시작을 위하여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초록불호 한호 사이로 새벽 출근길을 가고 있다. 이런 시입니다. 이 시는요, 나풀거리는 찬란한 것들이라고 수원 시민들이 직접 창작한 시집에서 제가 매번 방송 때마다 한 편씩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박혜성의 도시의 삐에로 듣고 오겠습니다. 박혜성의 도시의 삐에로 듣고 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라디오 방송이고요. 저는 매주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의 전재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지역사회, 마을마다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주민자치회를 비롯해서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새마을회, 분여회,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내 봉사를 하고 공유하고 보람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드리기도 하고, 수원시에서 시민들한테 발표한 시민 정책에 대한 내용들도 곳곳이 바라보면서 시민들이 알만한 내용을 골라서 보내드립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시민들의 공광장이라 그래가지고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그 건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한 번 더 소개시켜드리고 같이 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들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수원 시민이 알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찾아서 골라서 성심성의껏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방송이 저희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입니다. 이어서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포장재 재활용 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가면 비닐을 버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항상 택배 받을 때 따라온 뽁뽁이가 같이 버려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택배를 보낼 때 뽁뽁이가 없어서 다이소에 가서 사기도 하죠. 그래서 이물질이 묻지 않는 깔끔한 완충제를 따로 모으는 박스를 마련한다면 택배 보내는 사람들이 완충제를 이곳에서 가져가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는 분리수거장 한 켠에 행정복지센터에도 한 켠에 마련하면 비닐 쓰레기로 갈 완충제가 그대로 재활용되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주된 내용이 뭐냐면요, 택배 박스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뽁뽁이를 재활용하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의에 올려놓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원 시민들의 이런 의견을 내놓는 거요. 보통 노력 갖고 안 되거든요. 큰 마음을 같이 하나씩 올리는 건데 우리 수원 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해주시고 계시다 해서 자랑스럽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송골매 빗물 듣겠습니다. 송골매의 빗물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세빛톡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르신 기저귀 바우처 지원이랬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르신 기저귀가 별도로 꽤 비싸다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기저귀 바우처를 지급하고자 제안드립니다. 돌봄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은 물가도 비싸고 경제 능력도 없는 데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일이 흔한데 바우처 금액으로 지원을 하여 보호자가 구매하거나 돌봄 요양센터로 지급을 하거나 인당 수량을 정하여 지급을 하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돌봄센터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저귀 바우처 지원을 시에서 좀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 이런 의견 같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의 FM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주주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 주주 코너입니다. 저는 전재균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만한 내용들을 수원시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시사로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즉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방송을 드리고요. 수원시에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시에다 건의하는 건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건의 내용 중 직접적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맨발 걷기 추가 조성 및 하우스 항토길 조성 요청 이랬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항토길 조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준 것 같아요. 또는 어떤 데는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따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의견마다 다른 거죠. 시에서는 적정한 검토를 해서 맨발 걷기 추가 조성이 가능한 곳에는 좀 해주시고 포장을 해야 될 곳은 포장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시간, 시민들의 선호도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율동공원 온실하우스 항토길로 맨발 걷기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래요. 성남시에 있는 거래요. 야, 근데 거기 암 환자들이 왕복 4시간에 걸려서 다녀올 정도이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맨발 걷기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맨발 걷기 항토길 조성은 시에서 잘 협의를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성시경의 미소천사 듣고 오겠습니다. 성시경의 미소천사 듣고 왔습니다. 역시 세빛톡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면서 어쩌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도 건의를 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자녀 생리대 지원 단어는 이랬는데요. 여기서 다자녀가 여기서는 말씀하시는 분이 딸을 4명을 있고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4명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생리대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또 여자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전기세, 상하수도 요금 등 여러 가지 합쳐봐도 보상비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다자녀에 대해서. 특히 여성들만 있는 다자녀의 경우는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건의를 올려주셨는데 이건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족이 많은 데는 그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지원 이런 단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잘 정책적으로 꼼꼼히 쳐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듣겠습니다.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하나 더 볼 건데요.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 모두 다 공감하는 내용 아닌가 싶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이 수원시민 안전보험 다채널 홍보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 및 필요성을 보면 세비톡톡 어플과 수원시청 홈페이지 정도에서만 홍보되고 있어서 수원 시민들의 대다수가 잘 모릅니다. 평소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벤트 시에도 동보험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제안의 핵심은 지정 게시대, 행복센터 및 도서관 등 수원시 공공기관 모든 곳에 시민보험 안내장 필수 비치, 시내버스 내부와 외부, 버스 정류장 전광판, 가장 중요한 홍보 채널 추가 장소, 상해 치료가 빈번한 외과 중심 병원에도 수원시민 안전보험 안내장을 필수 부착토록 하고 병원 관계자들이 상해로 내방한 수원 시민들에게 안전보험 활용에 대해 안내하여 주도록 협조공문 수시 발송. 기대효과. 많은 곳에서 수원 시민 안전보험 홍보가 되면 많은 수원 시민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상해 치료를 빈번히 하는 병원 측에서도 상해 치료 이외에 내원하는 시민들에게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고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을 의무적으로 안내하여 주면 시민들은 수원시의 적극적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고맙게 느낄 것입니다. 그럼요. 수원시에 고맙게 느끼고 말고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정말 홍보도 홍보지만 여기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내용처럼요. 정말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안내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수원시민 안전보험 말입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을 병원의 관계자들이 수원시민들이 내원을 했을 때 안내를 해준다면 얼마나 많이 이용이 되겠냐 싶어요. 정말로 이런 내용을 건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샤크라 한 듣겠습니다. 샤크라의 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요. 저는 전재균이고요. 매주 화요일날 11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이 시간의 시사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봉사하는 봉사활동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갖고요. 수원시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수원 시민들이 수원시에 건의한 내용들을 주로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올라온 내용이 아니라 수원시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건의 내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수원 서우천 수변, 다시 읽어드리면 수원 서우천 수변 산책로 미조성 구역 완전조성 제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봄이 오고 있다는 게 확실하죠. 이런 걸 느낀다는 게. 그래서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수원 서우천은 이목동부터 서호 저수지까지의 천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북서쪽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걷기와 조깅 통한 건강관리를 10분 이용하는 고마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정자 2지구 코오롱 아파트부터 서로 저수지까지의 약 4 내지 500m 거리가 천변 산책로가 아직도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미조성되어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안의 핵심은 해당 구역은 천변에 인접된 부분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천변에 바로 접하여 산책로 조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천변을 바로 근거리에 두면서 산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수원시 대표 하천인 서우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천변에 바로 인접한 산책로 완성으로 수원 시민의 건강과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해주는 수원시정이 시민 모두에게 고맙게 여겨질 것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야, 이게 봄 냄새가 막 나는데요. 막 잎 새싹이 막 이파리가 펄럭이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난번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서우천의 청개구리 보호 관련해서도 내용이 한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우천뿐 아니라 서우 저수지 있잖아요. 거기에도 많은 의견들이, 좋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10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도시에 적합하도록 재단장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서인영의 버블 러브 듣고 오겠습니다. 서인영의 버블 러브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세비톡톡에 올라온 내용을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신중년층으로 확대 이렇게 있거든요. 현행 수원시는 경기도와 함께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청년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취업이 매년 증가 추세이고 이제는 청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자격증 취득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안의 핵심은 중장년층 즉 40세에서 65세에게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을 하여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당연히 현행 청년층의 지원 사업 기준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즉 지원 대상 연령만 확대하는 것이죠. 기대 효과로는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인 만큼 이들의 사기 진작 정책도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며 응시료 지원 사업이 그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랬어요. 야, 이거 좋은데요. 신중년층에게로 확대하는 자격증,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거든요. 응시료. 그 전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응시료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서인국의 사랑해 유 듣고 오겠습니다. 서인국의 사랑해 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수원시 세비톡톡 많이 알고 계시죠? 여기서 진짜 이 제안 중에 좋은 제안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학교 돌봄터를 아시나요? 이렇게 제목을 붙였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학교 돌봄터를 아시나요? 자, 이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일하는 엄마입니다. 워킹맘이죠. 학교 돌봄터를 아시나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부터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학교 돌봄터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모든 학교 돌봄 교실이 이런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학교 돌봄터는 지자체가 운영하며 학교는 공간을 내어주는 형식입니다. 프로그램도 엄청 다양하고 학원, 병원 등 외출했다 다시 재입실도 가능하고요. 방학 중 급식 간식비도 엄청나게 저렴하고요. 방학 중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 일도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오더라고요. 접수자가 많기 때문에 경쟁은 엄청 치열합니다. 정말 놀랬던 사실인데 일반 학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이야기 들은 것, 학교 돌봄도 돌봄 방학이 있다는 것, 학교 방학 중에는 돌봄 교실 운영이 짧다는 것, 보통 3시에 종료, 직장인 기준 보통 9시부터 6시까지가 근무인데 말이죠. 학교 방학 중에는 간식 제공이 없다는 것,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제가 제안드리는 내용은 학교 학생 500명 이상인 학교는 학교 돌봄터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이용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늘려 많은 학교에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3학년인데 맞벌이 하면서 어려움 없이 돌봄터 도움받으며 보낼 수 있었는데 다른 곳은 그렇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은 학교 돌봄터가 수원에 딱 한 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시고 이런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학부모님 화이팅입니다. 이러면서 이 글을 안내를 올려주셨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돌봄터를 아시나요? 이야, 이거 수원시에 하나만 있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많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다 생각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이 글을 올리셨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서 이 글을 올려주신 분에게 정말 따뜻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남진,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듣겠습니다. 남진의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전영록의 내 사랑 울보 듣겠습니다.